Good morning. 라이족 안경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던데요. 매일매일 그 족장님이 희한한 안경 끼고 나오고, 등산복, 모자, 뭐 이런 거 보는 게 즐겁다. 저도 사실 맨날 같은 산만 오잖아요. 운동 삼아 저는 오는 거니까. 오늘 조금 이제 좀 다른 코스를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매일 그게 그거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드릴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나름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또라이에서 또자 빼고 라이 족장이잖아요. 그래서 정형화되고 뭔가 이렇게 모범적이고 정답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앉아서 늘 그 입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특이한 생각을 하려 그러면은 옷도 좀 특이하게 입고, 뭐 옷은 좀 특이하게 있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헤어스타일도 좀 특이하게 하고, 뭔가 타인에게 피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뻘짓을 해야 사고방식도 조금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발한 생각도 나오지, 너무 정형화된 말투, 정형화된 생활습관, 정형화된 옷차림, 아주 모범생, 이런 여기에서는 사실 전 창의력이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뭐 여러분 화가라든가 뮤지션, 음악인들, 대중음악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술인들, 큰 범죄에서 예술인들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술은 가끔 그림 보러 가서도 그렇고, 그다음 뭐 유명한 공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모기가 많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근데 그런 뭐 피카소 그림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시잖아요. 어떻게 저런 희한한 뚱딴지 같은 생각을 했지? 근데 그러려면 대표적으로 화가 같은 사람이 맨날 양복 입고 2대8 가르마 탁 타고 정장 구두에 다 수트 입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지고 화가가 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화가는 이것도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사람들은요, 행동도 남의 눈에 봤을 때는 예사롭지 않아야 돼요. 옷차림도 그렇고. 그래서 가수도 그렇고 대중 그런 예술인들이 약간 삐딱한 거는 약간 변태적인 거죠, 그죠? 그거는 전 박수 쳐줘야 된다. 왜 그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좀 어떤 전문 분야의 특기생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것만 잘하면 된다, 난 그 정도로만 요구했으면 좋겠어. 막 너무 많은 거를 그들에게 뭐 공인이다 그래가지고 뭐 너무 그러면 그 공인이라는 그 둘레에 박혀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엊그제 신문 보니까 손흥민
축구 선수, 우리가 너무나 아끼는 훌륭한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무슨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소식 들으셨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이제 이번 사건은 그게 이제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뭐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없었고 그냥 완전히 이건 사기라고 치고, 그렇다고 치고,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에 하나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뭐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죄인이 되는 겁니까? 저는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운동선수, 한참 나이에 운동선수잖아요. 얼마나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혈기왕성한 그 따끈따끈한 운동선수들은 어디다 풀지?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들도 사람인데, 사람 정도가 아니잖아. 왕성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들도 뭐 연애도 하고 뭐 뭔가 즐거운 시간 당연히 해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뭐 파파라치들 많이 쫓아다니고 무슨 뭐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뭐 쉽지 않잖아. 그리고 뭐 보통 사람들은 뭐 방법이 많이 있죠. 뭐 술집도 다녀도 되고 뭐 공공연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유명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어떻게 살지? 그럼 정말 우리는 축구 선수 손흥민인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종교인 손흥민을 원하는 것 같아. 하긴 요즘 뭐 종교인들 가운데도 종교인의 탈을 쓰고 뻘짓하는 사람들 많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거를 우리가 요구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인이니까 모범을 보여야 된다. 너무 가혹해. 만약에 그게 범죄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가는 거죠. 그러면 범죄에 해당되는 거면은 감옥 가면 되지. 가야지.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감옥 가는 게 아니면은 그 뭐 윤리적인 것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술인들에게, 아니 꼭 예술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걸 그렇게 강압적으로 너는 공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맞나? 한상수 감독. 물론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죠. 뭐 본인인들 그렇게 하기를 원했겠어요. 당연히 오죽하면 그런 말이 또 따라오겠죠. 결혼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 지키고 싶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안 지키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윤리적으로는 비난을 받아도 그게 뭐 감옥 갈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인에게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개인의 사생활에까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감 나와라, 소 나와라, 왜 그러냐고. 저는 그런 생각 좀 관심 없습니다. 감독이니까 영화 잘 만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영화를 보는 거지. 우리가 한상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하면 되고, 그죠? 화가는 그림 잘 그리면 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영감을 얻고, 이거는 좀 보기가 좀 특이하다. 이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를 이렇게 그려냈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냐고. 한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영화 감독. 그 부인이
바람 피워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어떤 친구 여자분에게 이웃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유, 저기 우리는 남편이 잘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잖아. 그런데 그 직업은 그런 똘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그런 작품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 남편, 밖에 나가면 뭔 짓을 하든 눈을 이렇게 살짝 감고 그리고 그냥 만인의 남편, 그리고 큰 뭐 사고를 치든 말든 내가 안 보면 그냥 난 눈 감고 만다. 그럼 뭐 우리 집에 생활비 갖다 주고 또 우리 집에 오면 또 나 사랑하고 그러잖아. 그래야지. 나는 그 꼴 못 보겠다. 그러면 이혼해야지. 이혼하고 내가 우리 동생한테 참 괜찮은 모범적인 남자 하나 소개시켜 줄게. 싫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야. 그게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은요,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이 달라. 그게 몸에서 흐르는 피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뚱맞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표준화된 너는 공인이니까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은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작품 활동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게 심하죠. 공인. 심지어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약간의 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뭐 현행 제가 직업상 공인은 아니지만 그런 심리적으로 또 그동안 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로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참 모범적인 삶을 살고 싶은 면도 있는데 반면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 너무 그런 걸 강조하다 보면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쏟아내는 많은 말들이 공중파에 가면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어제 제가 제 채널이 2개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오성식의 아침 방송, 오성식 TV가 있고 또 한 개의 채널은 제가 지금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하나의 채널은 오성식 국제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명한 부모라면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자식을 위한 2가지 선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애들이 영어를 잘하면 좋잖아요. 앞으로 100살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어에 유창하고 영어로부터 자유로우면 정말 큰 선물을 우리 부모가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 간단해. 어떻게 간단하냐고요? 영어권에 가서 1, 2년 살면 돼요. 1, 2년 살면 돼. 그럼 누구나 영어 잘할 수 있어. 언제? 어렸을 때. 커서는 안 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갖고 한 1, 2년 살고 오면 평생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거기에 이제 오성식 국제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책도 엄청나게 읽히고 그러니까 그게 더 가속화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그러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는 인맥은 그거는 공부를 잘해야지 그런 인맥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런데 경제력이 있는 부모라면은 그냥 부자 동네 가서 살면 돼.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 부자 동네에 사는 아이들끼리 좋은 인맥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특히 여자들은 산후조리원 동기서부터 유치원,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요때 그 만난 그 엄마들끼리 평생의 친구가 되거든요. 인맥이죠, 인맥. 고등학교 학부형들은 안 만납니다. 고등학교 학부형들 모임 거의 없죠. 유일하게 고등학교 학부형들이 만나는 그 고등학교는 어떤 거냐면, 유명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들 있죠. 의대 가는 아이들. 그 의대 가는 아이들은 전국의 엄마들이 상당히 서로 잘 압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대회 많이 나가거든. 뭐 무슨 올림피아드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한 대회를 많이 나가는데, 그 대회에 나가보면은 그 학년에 만나는 엄마들이 그 엄마가 그 엄마들이래요. 서로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엄마들은, 그 천재들의 자식을 둔 엄마들은 중고등학교까지도 계속 그 만남이 유지가 되고, 그들끼리의 리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애가 공부를 잘해야지 되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부모가 돈이 있으면, 심지어 저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전세를 사는 한이 있어도 좋은 동네 가서 사는 게 좋겠다. 왜? 그거는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는 인맥이에요, 아이들에게. 그거는 인맥이에요. 우리 그 제 시절에도요, 그 서울에 유명한 사립학교 있죠. 리라 초등학교, 그 노란 버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경복초등학교, 이런 유명한 사립학교, 그런 좋은 사립학교 나온 사람들은 제 나이가 돼도 지금까지도 동창들의 모임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시골 학교, 뭐 이런 그냥 동네 학교 이런 데는요, 다시 초등학교 동문회 하면은 사실 만나서 할 얘기도 별로 없죠. 좀 결이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어째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 댓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한 분이 선생님 말씀이 맞긴 한데 오늘 악플 어지간히 달리게 생겼습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공중파선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느끼는 바, 제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느끼는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공중파선 절대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제가 공적인 지위, 또 큰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절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걸러야 돼. 걸러야 돼. 내가 비록 그런 생각을 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지탄의 대상이 돼. 그래서 이것도 이고 저것도 이고 저것도 이고, 그래서 사실 알맹이 없는 얘기만 맨날 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공중파 텔레비전 출연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가급적 안 합니다. 왜? 자꾸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 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간 다 색깔이 튀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해대고 있다고. 사실은 맨날 뭐 좋은 학교 없앤다, 뭐 한국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향 평준화를 시켜놓고도 자기 자식을 전부 다 외국 보내고 그러잖아. 현실적으로 내 말이 틀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우리 문화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아야 돼. 어떻게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 각각 다 다른데. 근데 다른 걸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불쌍해지더라니까. 저 친구는 언제 연애하고 맨날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손흥민. 아니 그래도 저 나이에 사랑하고 싶을 욕망이 있을 나이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제 제가 방송을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매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이게 하나의 관례가 되고 규정이 돼서 안 나타나면 서운할 수 있겠죠. 안 나타나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가 될까봐, 이게 의무감이 될까봐 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직업이면 해야지. 내가 이 유튜브에 갖고 돈 버는 사람이면 그거는 구독자하고의 약속이니까, 돈을 낸 구독자와의 약속이니까 해야지. 근데 저 그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왜? 나 그런 속박이 싫어서. 제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저 뽀빠이 이상용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이상용 선생님이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상용 선생님의 그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어느 날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산다. 왜? 뽀빠이잖아. 나이가 80이 넘어도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몸을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뽀빠이, 즉 건강한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건강한 사람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프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생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일찍 죽었잖아요.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에도 못 미치는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그게 그분을 짓누르는 스트레스성 요소도 될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전에 그 행복 전도사라고 유명했던, 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자분이 계셨어요. 행복 작가. 그래서 늘 행복을 이야기하고 그랬던 분이 결국은 본인이 모텔방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이 뭐 본인이 행복하다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근데 왠지 자기는 행복해야 될 것만 같은 의무감.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쳐다봐 주니까. 나는 행복 전도사라고 명명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눈을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자유. 나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고정관념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자유를 사랑한다고.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의 자유를 나는 만끽하고 싶거든요. 그러고 싶다고요. 그런데 제가 내 즐겁기 위해서, 나도 즐겁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 내에, 한때는 제가요 굿모닝 팝스가 아침 6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에 딱 업로드 되게끔 제가 찍었어요, 유튜브를.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책임감으로 다가오면서 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제가 있죠. 산을 와도 방송을 안 하는 날도 많습니다. 어떨 때 안 하냐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그리고 별로 할 말도 아니, 뭐 하고 싶은 막 그냥 그럴 때 있어.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는 시간 낭비다. 이거는 내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시간 내서 이걸 듣는데, 낚인 것 같아. 별 쓰잘데기 없는 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들으면서 내가 그냥 시간 아까워, 퇴퇴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영양가 없고 그냥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별로 내키지 않을 때는 그냥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도 사람인지라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는요 방송을 못 합니다. 못해. 이게 환하게 웃는 게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어야지 웃음이 나오지, 고민이 있고 뭔가가 그럴 때 안 돼, 그게. 그래서 제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늘 애쓰고 있고요. 그런 좋은 컨디션이 유지가 안 되면 결국 유튜브도 못하게 된다니까. 하여간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게 조금 불가능하더라도 그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저를 아껴주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 그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걸랑? 나 그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가끔 어떤 사람이 삐딱한 댓글로 나를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하면 잠수 타버립니다. 실제로 잠수 탄 적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난 내 맘대로 살래. 냅둬. 나 라이 족장이잖아. 힘들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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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와. 돌아가는 길인데 비가 지금 억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지? 그냥 다 맞아야지 뭐. 한 30분을 걸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소나기 수준인데요. 와, 완전히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 이미 이제 다 젖었어. 다 젖어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기왕이 데린 몸 즐겁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즐겁게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알겠죠? 라이라이.